자, 지난번에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에 있는 투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구인들 시각에는 일본은 참 독특합니다. 서구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적이고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본은 집단주의적이고 아직도 봉건적인 위계질서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버블 상황의 시그널들을 통해서 미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펴볼게요. 자,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기업, 관료, 정치인 이렇게 세 파트가 되겠고 개인은 없습니다. 자, 투기는 항상 경제 호황 끝자락에서 생기는데 17세기 암스테르담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을 때 튤립 투기가 20세기 초에 경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뉴욕 증시가 붕괴되고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버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970, 80년대에 일본이 왜 그렇게 잘 나갔나? 첫 번째, 물건을 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 가치를 조절했습니다. 좋은 제품이 싸게 팔린 거죠. 자, 일본 버블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80년대 대장성이 지금 재무성이죠. 기업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제품을 파는 돈보다 투기를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닛산이나 뭐 도요타, 마쓰시다, 샤프 이런 회사들은 순이익의 절반을 부동산 재테크로 달성하고 한화가 아니고 한와라는 철강 회사는 부동산 재테크로 본업보다 20배가 넘는 이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땅값은 1956년부터 86년 30년 동안 50배가 오릅니다. 대장성이 또 하나 악수를 두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 책정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은행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데 대출 규모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수출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일본 상품값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뛰어버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엔화 구매력은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쏠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금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인데 정치권이나 뭐 야쿠자 이런 사람들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 각종 이익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니까 증권, 부동산은 더 올라가게 되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도쿄 직장인들이 당시에 도쿄에 집을 살 때 100년 원리금 분할 대출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7년에 뉴욕의 검은 월요일 주식 대폭락했을 때 도쿄 증시도 하락하는데 그때 대장성이 일본의 빅4 증권사 노무라 다이와 야마이치 니코 대표들을 불러서 얘들아 주식을 사라.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한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언제나 투기하고 활황 속에는 또 과시욕이
발생하게 되는데 1980년대에 일본에서는 예술품 투기,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까지 어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버블을 지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90년도 일본 부동산 전체 가치는 2000조 엔, 당시 미국 전체 땅값의 4배. 자, 증시 종목별 PER을 보면 섬유는 103배, 서비스 112배, 어업 관련 319배, 우리가 일본 갈 때 타는 JAL, 잘은 400배.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4분의 3은 비업무용, 투기용이죠. 그리고 증권 투자 인구는 2200만 명. 이제 기업들이 올려놓으니까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또 달려들었다는 수치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2배까지 대출을 해줬고, 비금융권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1985년 22조 엔에서 89년 80조 엔까지 오릅니다. 자, 이제 망한 상황하고 뒤처리 한번 볼게요. 일본 버블 붕괴 이후에 브로커들 자살하고 또 야쿠자들이 이제 얼마까지 수익을 내겠다 그랬는데 내지 못한 뭐 증권 지점장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막 일어납니다. 신고로 인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데 샀던 외국 건물들이나 회사들을 손해보고 팔고 나옵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오르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대부분 돈을 이제 채무로 빌린 돈이라서 대환 압박이 오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증권시장 붕괴되고 거래량이 버블식의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신용경색이 오고 대장성은 그때도 각종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데 이제는 안 먹힙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은행의 부실 채권인데요. 1990년대 후반 우리 IMF 겪을 때 그때까지도 은행 부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신용도 돌지 않고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일본에 딱 바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이자를 0.5% 줘도 주식은 안 하고 예금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저축 잘하던 그런 성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좀 집단적이고 감정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바뀐다는 점이 있는데 일본 버블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국민성이 잘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재는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등은 못해도 국제적으로 엔화가 현재도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안전 통화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